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네, 월요일이죠. 또 심차, 또 새 주가 시작되면서 또 새 달이 시작됩니다. 우리 중국 동포분들 중에는 이 팔자를 좋아하죠. 팔자를. 중국에서 이 팔자, 이 복을 불러오는 숫자다 해가지고, 어떤 분은 이 핸드폰 번호를 8888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팔자로 다 이렇게 정하는 이런 분들로 봤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이 8월달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소 무더운 날씨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열심히 또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그만한 충분한 또 이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 동포세계신문 제414호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마지막 시간으로요, 지난 7월 15일입니다. 이 국회에서 이 재외한인학회 이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학술회의, 네, 거기에 나오는 이런 학술회의 이 자료집인데요. 재외동포 사회 변화와 이 차세대 재동포 정책이라는 이 주제로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참여해서 자유토론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참여한 섹션은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이 제1동포 정책에 대한 제언, 네, 청암대학교 이 김민덕 교수님이 이 주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제는 자유토론자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동포, 그렇게 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코리안 이 제1동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제1동포의 정책에 대한 제언, 이 청암대학교 이 김민덕 교수님의 이 발표가 있었고, 저는 그 발제문을 읽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자유토론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자유토론은 발언 기간이 한 5, 6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은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동포세계신문 414호 제 10면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1조선인과 제한조선조 그 이름으로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덕 교수님의 발제문을 읽고 이 제1동포, 제1조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국내 체류하는 중국 동포에 관심을 갖고 줄곧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 제1동포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읽으면서 중국 동포의 상황과 자꾸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1동포는 조선인이지만 조선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김민덕 교수님이 발제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1동포가 처한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일본인으로 기화를 해서 일본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제1동포들의 상황도 들려주었습니다. 또 이 재미동포 작가가 쓴 이 제1동포 가족의 이주사를 다룬 소설 이 빠칭코, 저는 이 책으로는 읽지 못하고 이 드라마로 보았지만은 이 이야기는 한민족의 근현대 이민의 역사와 여정이 있고 또 일본에서 차별과 냉대를 받아온 조선인들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 제1동포가 서러워하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 받는 이 냉대와 차별보다 모국인 한국 사회에서 받는 냉대와 차별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이 중국 동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점. 지금은 출입국 정책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이 국민 정서는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또한 그런 일본 사회에서 꿋꿋하게 버텨온 이 제1동포들, 이 3세대, 4세대들 중에는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나름 성공한 이들은 한국인으로서 또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지만은 정작 한국에 오면 일본인일 뿐입니다. 이 빠찡꾸에 나오는 한 대사입니다. 서울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을 일본인 새끼라고 불러. 일본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근사하게 차려입어도 더러운 조선인 소리를 듣고 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중국 동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되었거나 한국이 좋아서 부모, 할아버지의 고향 땅이라고 왔고 또 한국에서 역시 조선족이라는 냉대와 차별을 받으면서도 자수성가를 하였지만은 한국인들의 시선은 조선족은 중국인, 이 시선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에 와서 정체성 고민을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주민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또 이 혐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동포는 이미 관동 대지진 때 이 혐오 피해를 보았고 또 역시 현재 일본 사회에서 제일동포를 향한 헤이트 스피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동 대지진, 네, 1930년대에 일제시대 때 일본의 관동 지역에서 일어난 큰 지진이죠. 그때 뭐 조선인이 뭐 불을 지른다, 화재를 일으켰다, 그리고 뭐 우물에다가 독극물을 또 탔다 하면서 이 조선인을 이렇게 혐오하고 공격하게끔 그렇게 유언비어를 한참 떠들여서, 그래서 그때 조선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또 죽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현대 이 일본에서 이 제일동포들에 대해서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그러니까 저주죠, 저주. 그냥 이런 스피치, 이런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다. 일종의 관동 대지진 때의 그런 피가 일본인 사회에도 흐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한국인이 많은 거리 등지에서 이 한국인은 돌아가라, 조선인을 죽여라 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이트 스피치 운동이라는 것이죠. 이 한국 사회에서 온라인상으로 중국 동포를 향해 역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족은 중국인, 중국으로 돌아가라. 중국에서 듣지 않았던 이 짱깨라는 말을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한테서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제일동포와 이 중국동포가 겪는 비슷한 경험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 제한 조선족.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비슷한 이 상황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역시 이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이 다문화 커뮤니티에서 제일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이 제일동포가 한 35% 인구, 그러니까 다문화 인구 중에서 그렇게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 중국 동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해외 이주한 뭐 외국인이라든가 동포 전체 이 다문화 인구 중에서 40% 가까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이 제일 동포에 대한 시선과 또 한국 사회에서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시선은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비교 연구해 볼 수 있는 이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측면에서 또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이 몇 가지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내용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본 사회에도 이 중국인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들이 있습니다. 약 한 10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요. 2019년도에 이 제일조선족 연합회가 발족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일동포 사회와 조선족 동포 간의 교류와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이 기화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기화를 하였을 경우 뭐 출신 국가나 민족을 표기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사회에서 이 기화를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것이 강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제1동포들의 민족 정체성을 나타내기 어렵다고 김인덕 교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한국 사회도 이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서 이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뭐 재외동포나 또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한국인으로 동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일본에서는 뭐 조선족 그러니까 제1동포들이 일본 국적으로 귀화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별도로 이 민족 표시를 해 주는지 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번 학술회의 대주제가 이 차세대 재외동포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이 조선학교 등 민족 교육 현황, 그리고 한국과 북한에서 일이 터지면은 또 조선학교 이지매, 그러니까 조선학교의 학생들을 그냥 괴롭히는 현상이죠. 이 현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중 관계가 안 좋으면은 한국 사회에서도 이 중국 동포에 대해 비슷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라고 하는 MZ세대 간의 상호 혐오 현상이 커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이 차세대들은 언어상이나 문화상으로 1세대, 2세대들과는 달리 정체성 차이와 또 이질감이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제1동포 차세대들은 위한 이 제1동포 정책, 그리고 정체성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 좋은 방안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질의까지 했습니다. 네, 이 제1동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이 코리안이죠. 한 50만, 60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1동포는 제1조선족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국적도 아니고 이 북한 국적도 아닌 조선족으로 이렇게 거주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조선학교라고 해서 그래서 이 민족학교를 유지해 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색동 뭐라죠? 이 치마저고리 그런 걸 입고 학교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학교가 남북이 갈라지면서 어느 나라의 국적도 선택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조선적으로 계속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 민족학교를 이렇게 펼쳐오고 있는데요. 근데 60년대 초반 이 민족학교가 한참 어려울 때에 이 한국 쪽에서 좀 도외시했습니다. 그때는 한국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북한에서 상당히 그쪽에 교육 지원을 했죠. 그래서 북한 교재 갖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이 조선학교 하면은 북한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수한 이 민족학교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한국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일본에 있는 이 동포 차세대에 대한 이 교육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정체성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거를 고려해보고 이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와서 오히려 더 이 차별을 받는 이 서러움, 이 중국 동포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서러움을 어떻게 최소한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대국민 인식 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동포를 바라보는 그 인식 전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이 포용해 나갈 수 있는 서로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전 세계 뻗어 있는 이 750만 이 재외동포 사회와 또 이 한국 이 나라가 함께 연계해서 더 멋진 이 나라로 이 발돋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 동포세계신문 414호에 게재된 저의 이 자유토론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